안녕하세요. 주원통은 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첫 번째 시간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고속도로,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2번 일반국도, 주요 도시, 지정 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며 지방도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3번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4번 시도, 특별자치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네, 정답은 바로 1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너스 문제인데요. 정차는 운전자가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 정차 상태를 말한다. 1번 1분, 2번 5분, 3번 10분, 4번 30분. 정답은 바로 2번 5분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등인 황색 등화의 전면 신호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일시 정지한 후 녹색 등화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번 정지선 또는 교차로에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3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4번 신속히 직진하여야 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입니다. 황색 등화의 전멸일 경우에는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황색 등화가 켜진 경우는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3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운행 안전 기준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적재 중량은 구조와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2할 이내. 2번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5m. 3번 적재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측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4번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말한다. 네, 정답은 바로 4번이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12알이 아니라 110% 이내, 2번 4.5m가 아니라 4m, 3번 측방이 아니라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60, 2번 90, 3번 100, 4번 110. 자, 정답은 3번 100이고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5번 문제. 지방경찰청 정비불량차에 대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1번 10일 이내의 범위, 2번 15일의 범위, 3번 30일의 범위, 4번 60일의 범위. 정답은 1번 10일의 범위입니다. 지방경찰청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이 있을 경우에 그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고 그 차의 사용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제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차가 운전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입니다. 1번 콘크리트 믹서 트럭, 2번 적재 중량 3.5톤 화물 자동차, 3번 승합 인원 12인승 승합 자동차, 4번 총 중량 4톤의 특수 자동차. 정답은 뭘까요? 바로 2번 적재 중량 3.5톤 화물 자동차입니다. 2종 보통 면허의 소지자는요, 승용자동차,
승차 인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 전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9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2번, 자동차 내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일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번,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4번,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5점을 벌점을 부과한다 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자가 1명 발생할 경우마다 15점입니다. 그렇다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명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너스 문제입니다. 5톤 화물 자동차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에 따른 범칙 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2만 원, 2번 3만 원, 3번 5만 원, 4번 7만 원. 네, 간단하게 외우고 가실게요. 3번 5만 원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신호 지시 위반 사고, 2번 속도 위반 10km 내에 과속 사고, 3번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4번 무면허 운전 사고입니다. 정답은 2번 속도 위반 10km 내에 초과 과속 사고인데요. 여기서 정답은 속도 위반 20km 이내의 사고일 때 특례가 배제된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9번입니다.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 시에 벌금형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인데요. 1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00만 원 이상의 벌금, 4번 300만 원 이상의 2천만 원 이하 벌금. 네, 정답은 바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너스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벌칙은인데요. 1번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 2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번 10년 이상의 징역, 4번 5년 이상의 징역. 정답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0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철길 건널목 직진 일시정지 불이행, 2번 안전미확인 통행 중 사고, 3번 고장시 승객 대피 차량 이동 조치 불이행, 4번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한 경우. 네, 정답은 바로 4번 신호기의 지시에 따른 경우 일시정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1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1번 화물자동차 운송대리사업, 2번 화물자동차 운송협력사업, 3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4번 특수여객 운송사업.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인데요. 1번 운전자의 변경, 2번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번 주사무소 영업소의 이전, 4번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화물자동차의 직접 소유를 운송가맹사업에만 해당. 자, 바로 정답은 너무 쉽죠? 1번 운전자의 변경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변경이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허가 등의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운송주선 사업자는 주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번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운송주선 사업자는 주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고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운송주선 사업자는 주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가맹 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운송약관의 변경, 2번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조치, 3번 화물 자동차의 구조 변경 및 운송 사업의 개선, 4번 화물 운송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네, 정답은 바로 4번이고요. 화물 운송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가맹 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할 사항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신규 사업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무엇일까요? 1번 적성검사, 2번 유지검사, 3번 정기검사, 4번 특별검사. 정답은 바로 2번 유지검사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너스 문제인데요. 다음 운수사업자 협회의 사업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경영자와 운수 종사자의 교육훈련, 2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3번 운수 관련 법령의 제정,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임무. 정답은 3번 운수 관련 법령의 제정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화물 자동차 종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번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3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휴업 및 폐업을 신고를 하는 경우, 4번 사업의 양도, 양수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답은 바로 4번인데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할 경우는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1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차량은 최대 몇 톤인가요? 1번 최대 적재량 1톤 이상인 화물차, 2번 최대 적재량 1.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3번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4번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정답은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차는 관할 관청에 사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8번 시도에서 화물운송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임무로 맞는 것은입니다. 1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항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3번 과적운행, 과로운전,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 계몽, 4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네, 정답은 바로 1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임에 따라 시,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관할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운수 종사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까지 운수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입니다. 1번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 2번 교육을 시작하기 2개월 전, 3번 교육을 시작하기 3개월 전, 4번 교육을 시작하기 6개월 전. 정답은 1번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19번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입니다. 1번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번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특수자동차, 3번 농업기계 화촉진흥법에 따른 농업기계, 4번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네, 정답은 바로 2번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특수자동차입니다.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자동차는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20번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승용자동차, 2번 여객자동차, 3번 화물자동차, 4번 이륜자동차. 정답은 2번 여객자동차.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속해 있습니다. 21번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에 대한 처벌 기준은 입니다.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21번 문제입니다. 22번 자동차 튜닝 검사 신청 서류가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2번 자동차 등록증, 3번 튜닝 전후의 주요 재원 대비표, 4번 보험 가입 증명서. 정답 4번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자동차 튜닝 검사 신청 서류는요, 튜닝 전후의 주요 재원 대비표,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튜닝 승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2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에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번 5일, 2번 10일, 3번 15일, 4번 30일. 정답은 바로 10일입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검사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번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3번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경우, 4번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답은 당연히 3번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경우입니다. 검사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폐차,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섬지역의 출장 검사,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가 속해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입니다. 1번 7만원, 2번 5만원, 3번 3만원, 4번 2만원. 정답은 4번
2만 원입니다. 25번 도로법령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고속도로, 2번 일반도로, 3번 지방도, 4번 도로의 부속물. 정답은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요 도시를 잇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용 국도를 말하고요.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의 간선도로를 말합니다. 26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 2번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3번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4번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정답은 1번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인목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차량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27번 도로법령상 차량의 구조나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기재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료 및 노선명, 2번 하이패스 및 블랙박스 설치 유무, 3번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4번 운행 방법. 정답은 2번 하이패스 및 블랙박스 설치 유무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으로는요, 운행 목적, 운행 방법, 운행 기간, 운행 경로, 총 연장, 노선명, 도로의 종류 등이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금은 인데요.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번입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8번입니다. 시 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취하도록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 2번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3번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구매. 정답은 바로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구매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입니다. 29번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을 위반한 1차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입니다. 1번 만원, 2번 3만원, 3번 5만원, 4번 7만원. 정답은 3번 5만원입니다.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과태료 5만원, 3차 위반 과태료도 5만원입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 도지사의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입니다.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 또는 교체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적용 후의 엔진으로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송업 첫 자격증, 배송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배송업 필수 자격증, 아직도 예전처럼 최단 기간 1만 명 가입한 앱이 있다고 하던데 슬기로운 화물 생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2강입니다. 화물 취급 요령 31번 컨테이너 운반 차량의 화물 취급 요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냉동 차량은 냉동 설비 등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급회전할 때 편리하다. 2번 드라이 벌크 탱크 차량은 커브길이나 급회전할 때 주의해야 한다. 3번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 또는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전복될 수 있다. 4번 길이가 긴 화물, 촉이 넓은 화물 또는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무거운 화물은 적재물 특성을 알리는 특수 장비를 갖추거나 경고 표지를 한다. 네, 정답은 바로 1번. 냉동 차량은 냉동 설비 등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급회전할 때 편리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냉동 차량은 냉동 설비 등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회전할 때 특별한 주의 및 서행 운전이 필요합니다. 보너스 문제. 운행 중 적재 화물의 상태는 몇 시간마다 확인해야 할까요? 1번 1시간 운행 후, 2번 2시간 운행 후, 3번 3시간 운행 후, 4번 4시간 운행 후.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택배업체 등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기본형 운송장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송화인용, 2번 세금 계산서용, 3번 전산처리용, 4번 수화인용. 정답은 2번 세금 계산서용입니다. 기본형 운송자의 용도로는요, 송화인용, 전산처리용, 수입관리용, 배달표용, 수화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3번 화물 운송장에 기재할 내용 중 송화인의 기재 사항은입니다. 1번 운송료, 2번 지파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3번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4번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정답은 4번입니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은 송화인의 기재사항, 운송료, 지파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은 지파인의 기재사항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운송장 기재의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1번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다. 2번 파손, 부패, 변질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를 받는다. 3번 특약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하면 확인필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4번 고가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과 물품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활증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특약사항에 고객에게 고지한 후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5번 포장된 물품 또는 단위 포장물이 포장 재료나 용기의 경직성으로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는 포장은 무엇일까요? 1번 강성 포장, 2번 방수 포장, 3번 유연 포장, 4번 상업 포장. 정답은 1번 강성 포장입니다. 방수 포장은 내용물을 개어있는 물, 바닷물, 빗물, 물방울로부터 보호하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입니다. 유연 포장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포일, 면포 등에 적합한 포장 방법입니다. 상업 포장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법입니다. 보너스 문제. 다음 방수 포장을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1번 금속 제품, 표면의 변색 방지, 2번 정밀기기, 기능 저하 방지, 3번
건조식품, 의약품, 흡습에 의한 변질, 상품 가치의 상실 방지. 4번 식료품, 섬유 제품 및 피혁 제품, 내부의 변색 방지. 정답은 4번 내부의 변색 방지가 아니라 곰팡이 발생 방지법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화물차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1번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2번 원 기둥형을 굴릴 때에는 앞으로 밀어 굴린다. 3번 원 기둥형을 굴릴 때는 뒤로 끌어서 운반한다. 4번 작업장 주변의 화물 상태를 항상 살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원기둥형을 굴릴 때는 뒤로 끌어서 운반한다. 원기둥형을 굴릴 때에는 앞으로 밀어 굴리고 뒤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 취급 요령 37번. 다음 적재함 적재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적제품의 붕괴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2번 컨테이너는 트레일러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3번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을 1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번 적재함의 문짝 또는 연결고리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은 12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8번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작업원에게 화물의 내용, 특성 등을 잘 주시시켰는지의 여부. 2번 받침목, 지주, 로프 등 필요한 보조용구는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3번 차량에 구름막이는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4번 차량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정답은 4번입니다. 운행기록계의 설치 여부는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39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슈링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통기성이 없다. 2번 비용이 저렴하다. 3번 물이나 먼지도 막아낸다. 4번 열수축성 플라스틱 풀림을 이용한다. 정답은 2번 비용이 저렴하다입니다. 슈링크 방식은 통기성이 없고 고열의 터널을 통과하므로 상품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하역 시의 충격 중 가장 큰 충격은 1번 낙하 충격, 2번 비례 충격, 3번 협착 충격, 4번 전도 충격. 정답은 낙하 충격입니다. 화물 취급 요령 40번. 보관 및 수송 중에 압축 하중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포장 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송 중에 밑에 쌓은 화물이 반드시 압축 하중을 받는다. 2번 내하중은 포장 재료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3번 나무 상자는 압축 하중에 의한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4번 골판지는 압축 하중에 의한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가 거의 없다. 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골판지는 압축 하중에 의한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를 받기 쉽습니다. 41번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 총 중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26톤 초과, 2번 36톤 초과, 3번 40톤 초과, 4번 46톤 초과. 정답은 3번 40톤 초과입니다. 차량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해당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화물을 인수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전화로 예약 접수 시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2번 운송장을 교부하기 전에 물품을 먼저 인수한다. 3번 취급 불가 화물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4번 도서 지역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대 비용의 징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물품을 인수한다. 정답은 1번. 전화로 예약 접수 시 반드시 집하 가능한 일자와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한 후
배송 가능한 경우에 고객과 약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43번, 화물의 지연 배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부재중 방문표의 사용으로 방문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한다. 2번, 사후에 배송 연락 후 배송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배송을 실행한다. 3번, 터미널 잔류 화물 운송을 위한 가용 차량 사용 조치를 취한다. 4번, 미배송되는 화물 명단 작성과 조치 사항을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사전에 배송 연락 후 배송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배송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44번. 다음 인수증 관리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지점에서는 회수된 인수증 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인수 근거가 없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인수인계 근거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3번.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인수 근거 요청이 있을 때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인수증상에 인수자 서명을 운전자가 이미 기재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배송 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5년이 아닌 1년 이내에 인수근거 요청이 있을 때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고객 유의사항 확인 요구 물품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중고 가전제품 및 AS용 물품. 2번 기계류, 장비 등 중량 고가물로 20kg를 초과한 물품. 3번 포장 부실 물품 및 무포장 물품. 4번 파손 의료 물품 및 내용 검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물품. 정답은 2번. 20kg를 초과한 물품이 아니라 40kg를 초과한 물품입니다. 45번. 화물의 파손 또는 오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중량물은 상단, 경량물은 하단에 적재한다. 2번. 충격에 약한 화물은 보강 포장 및 특기 사항을 표기해 둔다. 3번 집하할 때는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4번 사고 위험품은 안전 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 관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중량물은 하단, 경량물은 상단에 적재하는 게 맞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 46번 문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종류 중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소형 트럭을 지칭하는 것은 1번 밴, 2번 픽업, 3번 보닛 트럭, 4번 캡 오버 엔진 트럭. 정답은 픽업입니다. 밴은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트럭을 말합니다. 보닛 트럭은 원동기부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말합니다. 캡 오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말합니다. 47번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이다. 2번 트레일러는 자동차의 동력 부분과 적화 부분으로 나누어 있을 때 동력 부분을 지칭한다. 2번 트레일러는 자동차를 동력 부분과 적화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동력 부분을 지칭한다. 3번 풀 트레일러는 총 하중이 트레일러만으로 지탱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4번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형광 등 장착물의 수송 목적으로 한 트레일러이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트레일러는 자동차를 동력 부분과 적화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적화 부분을 지칭합니다. 48번 세미 트레일러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이다. 2번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이다. 3번 트레일러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하는 운전을 하기가 쉽다. 4번 견인구를 갖춘 대차를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견인구를 갖춘 대차는 둘리입니다.
화물 취급 요령 49번. 이사화물 표준 약관상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2번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3번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4번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화물 취급 요령 50번째 문제입니다. 운송물의 인도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지역은 1일. 2번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3번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지역은 도서 및 산간 벽지는 3일. 4번 수화인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정답은 1번입니다.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지역은 2일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문제입니다. 택배 표준 약관상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얼마인가? 1번 5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150만 원, 4번 200만 원. 정답은 1번 50만 원입니다. 운송업 첫 자격증, 배송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배송업 필수 자격증, 아직도 예전처럼 최단 기간 1만 명 가입한 앱이 있다고 하던데 슬기로운 화물 생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3강 안전운행편입니다. 3강 안전운행 51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 중 교통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행자 통행량, 2번 차량 교통량, 3번 차량 구조장치, 4번 운행차종 구성비. 정답은 3번 차량 구조장치입니다. 교통환경 요인은 차량 교통량, 운행차종 구성, 보행자 통행량 등 교통 상황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52번 교통사고의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2번 차량 요인은 차량 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적화 등이다. 3번 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교통안전, 사회환경, 구조환경 등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된다. 4번 인적 요인은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습관, 태도 요인 등등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은 1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합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신호기, 노면 표시, 방호책은 교통사고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번 인적 요인, 2번 차량 요인, 3번 도로 요인, 4번 환경 요인. 정답은 3번 도로 요인. 53번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순서로 적합한 것은 1번 조작, 인지, 판단, 2번 인지, 조작, 판단, 3번 판단, 인지, 조작, 4번 인지, 판단, 조작.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고 인지라고 하죠.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 행위, 조작에 이르는 인지, 판단, 조작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54번 운전자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맞는 것은 1번 뇌, 구심성 신경, 운전 조작 행위, 원심성 신경, 의사결정. 2번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뇌, 운전 조작 행위, 의사결정. 3번 구심성 신경, 뇌, 의사결정, 원심성 신경, 운전 조작 행위. 4번 원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 뇌, 운전 조작 행위, 의사결정. 정답은 3번이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54번 문제입니다. 55번 문제. 다음 정지 시력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정지 시력이란 5m 거리에서 흰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의 끊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말한다. 2번 정상 시력은 1.5로 나타난다. 3번 10m 거리에서 15mm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정상 시력은 1.0이 된다. 4번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크기의 글자를 20피르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며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으로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정상 시력은 1.5로 나타난다입니다. 정지 시력은 5m 거리에서 흰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의 끊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말하며 이 경우의 정상 시력은 1.0으로 나타납니다. 56번 운전자의 입체 공간 측정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심시력, 2번 동체 시력, 3번 야간 시력, 4번 정지 시력. 정답은 1번 심시력입니다. 심시력의 결함은 입체 공간 측정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얼마인가? 1번 약 100에서 120도, 2번 약 130도에서 150도, 3번 약 150도에서 180도, 4번 약 180도에서 200도. 정답은 4번 약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57번 다음 시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도 정도이다. 2번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이다. 3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비례하여 넓어진다. 4번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비례하여 좁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집니다. 58번 교통사고의 발생에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사고 직전의 과속과 같은 법규 위반, 2번 무리한 운행계획, 3번 운전 조작의 잘못된 위기 대처, 4번 위험인지의 지연. 네, 정답은 바로 2번 무리한 운행계획입니다. 1번, 3번, 4번은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직접적 요인이며 2번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한 상태를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입니다. 안전운행 59번 다음 운전자의 착각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번 크기의 착각, 어두운 곳에서는 세로폭보다 가로폭을 넓은 것으로 판단한다. 2번 원근의 착각,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더 밝은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3번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4번 속도의 착각, 주 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진다. 정답은 크기의 착각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보다 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전운행 60번 운전 피로의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생활 요인, 2번 운전자 요인, 3번 운전 작업 중의 요인, 4번 운전 전 요인.
정답은 4번 운전 전 요인. 생활 요인은 수면과 생활 환경, 운전 요인은 신체, 경험, 연령, 성격, 성별, 질병. 운전 작업 중의 요인은 차내 환경, 차 외 환경, 운행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1번 미국, 2번 프랑스, 3번 일본, 4번 대한민국. 정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1번 고령자의 시각 능력 중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 2번 시력 자체의 저하 현상, 3번 대비 능력 저하, 4번 원근 구별 능력의 약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완화되는 경우는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입니다. 62번 다음 중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장치는 무엇일까요? 1번 교통사고 기록 장치, 2번 운행 기록 장치, 3번 블랙박스 장치, 4번 정자 운행 속도 장치. 네, 정답은 2번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운행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장치를 말합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센서, 2번 증폭 장치, 3번 표시 장치, 4번 발광 장치. 정답은 4번 발광 장치입니다. 63번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2번 수막 현상, 3번 페이드 현상, 4번 베이퍼 룩 현상. 정답은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2번 수막 현상은요,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가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위를 미끄러지듯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페이드 현상은요, 비탈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베이퍼룩 현상은 액체를 사용하는 계통의 열에 의해 액체가 증기로 되어 어떤 부분에 갇혀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현상입니다. 64번 차체가 Z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은 1번 롤링, 2번 피칭, 3번 요잉, 4번 바운싱. 정답은 3번 요잉입니다. 1번은 이 진동은 차체가 X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2번 피칭은 차체가 Y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4번 바운싱은 차체가 Z축 방향과 평행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65번 정지거리와 정지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정지시간에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정지거리라 한다. 2번 정지시간은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3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한다. 4번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제동시간이 아니라 정지시간이라고 합니다. 66번 문제, 제동장치의 일상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은 적당한가? 2번, 브레이크에게 누출은 없는가? 3번,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은 없는가? 4번, 브레이크에게 누출은 없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이 없는가는 완충장치 점검 사항입니다.
67번 현가장치의 일상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세시 스프링 및 쇼크 옵서버 이음부의 느슨함이나 손상 여부. 2번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이 없는지의 여부. 3번 스티어링 휠의 유동, 느슨함, 흔들림 여부. 4번 쇼크 옵서버의 오일 누출 여부. 정답은 3번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유동, 느슨함, 흔들림 여부는 조향장치의 일상 점검 사항에 해당됩니다. 68번 엔진 온도 과열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냉각수 보충, 2번 팬벨트 장력 조정, 3번 팬벨트 교환, 4번 실린더 라이너 교환. 정답은 4번입니다. 실린더 라이너 교환은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될 때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엔진 온도 과열 현상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배기 배출가스 유관 확인, 2번 팬 및 워터펌프의 밸프 확인, 3번 냉각팬 및 워터펌프의 작동 확인, 4번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확인과 누출 여부 확인.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될 때 점검 사항입니다. 69번 세시계통 고장 중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점검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좌우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 2번 클러치 스위치 점검, 3번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 점검, 4번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및 드럼 손상 점검. 네, 정답은 바로 2번 클러치 스위치 점검입니다. 클러치 스위치 점검은 덤프 작동 불량 시 점검 사항에 해당됩니다. 안전운행 70번째 문제. 도로 선형과 사고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곡선부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2번 곡선부의 수가 많다고 사고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3번 고속도로는 곡선이 급심해짐에 따라 사고율이 낮아진다. 4번 일반 도로에서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높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곡선 도로는 곡선이 급해짐에 따라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71번 폭이 좁은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즉각 충돌사고, 2번 중앙분리대 접촉사고, 3번 추돌사고, 4번 보행자 사고. 정답은 중앙분리대 접촉사고입니다. 폭이 좁은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분리대 접촉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 72번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오르막차로, 2번 변속차로, 3번 회전차로, 4번 차로수. 정답은 4번입니다. 차로수는 양방향 차로,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한 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73번 도로의 진행 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정지시거, 2번 편경사, 3번 종단경사, 4번 횡단경사. 정답은 종단경사입니다. 정지시거는 안전운전을 위해 제동거리만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편경사는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합니다. 횡단경사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 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신호 교차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입체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2번 교통처리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3번 교차로에서 즉각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4번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외에 신호교차로의 장점으로는 교통 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교통 통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도 속합니다. 75번, 앞지르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앞지르기를 위한 최초 진로 변경 시 동일 방향 좌측 후속차와 추돌. 2번, 동일 방향 좌측 차량과의 직각 충돌. 3번, 경쟁 앞지르기에 따른 충돌. 4번, 중앙선을 넘는 경우 마주오는 차와 충돌. 정답은 2번, 동일 방향 좌측 차량과의 직각 충돌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는 1번, 3번, 4번 외에 진행차로 내 앞뒤 차량과의 충돌, 앞 차량과의 근접 주행에 따른 측면 충격 등이 있습니다. 안전운행 76번 문제, 철길 건널목 중 제2종 건널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1번,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2번,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3번, 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한 건널목. 4번,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의 경우는 제3종 건널목에 속하고 3번의 경우는 제1종 건널목에 속합니다. 77번, 다음은 여름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폭우가 내릴 때의 노면은 빙판길 못지않게 미끄럽다. 2번, 습도 상승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난폭 운전에 우려가 있다. 3번, 빗길 고속 운전은 수막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수반한다. 4번, 빗길 미끄럼 예방 등을 위하여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는 최저 1mm 이상을 유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면과 닿는 부분인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최저 1.6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78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 등을 차량에 적재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2번, 차량에 싣고 내릴 때에는 충격 완화 물품을 사용한다. 3번, 충전 용기는 세우는 것보다 가능한 눕혀서 적재한다. 4번, 차량 동으로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서 운반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운반을 하고 세워서 적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운반 중인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할까요? 1번 40도 이하, 2번 60도 이하, 3번 80도 이하, 4번 100도 이하입니다. 정답은 1번 40도 이하입니다. 안전운행 79번 문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가드레일 밖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번, 야간에 차량 후방에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 등 불꽃 신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 표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구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 대해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4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등을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 성광 신호, 전기제 등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안전운행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적 차량을 제한하는 사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고속도로의 포장,
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2번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 연결부의 잦은 고장 및 교통사고 유발. 3번 핸들 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식 곤란. 4번 고속주행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환경 조성. 정답은 4번입니다. 고속주행으로 인한 불안한 교통환경 조성이 아닌 과적 차량 제한 이유는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송업 첫 자격증. 배송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배송업 필수 자격증. 아직도 예전처럼 최단 기간 1만 명 가입한 앱이 있다고 하던데 슬기로운 화물 생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4강 운송 서비스 편입니다. 81번 고객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입니다. 1번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2번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3번 영구성, 서비스 기억은 오래 기억된다. 4번 무소유권, 가질 수 없다. 정답은 3번 영구성입니다. 영구성은 고객 서비스의 특성이 아니며 1번, 2번, 4번 이외의 소멸성, 즉시 사라진다, 이질성, 사람에 의존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82번 고객의 필요와 욕구 등을 각종 시장 조사나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은 무엇일까요? 1번 영업 품질, 2번 상품 품질, 3번 휴먼웨어 품질, 4번 기대 품질. 정답은 2번 상품 품질입니다. 82번 문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화물 차량 운전의 직업상 어려움이 아닌 것은 1번 짧은 시간 반복 운행으로 인한 피로감, 2번 주 야간의 운행으로 생활 리듬의 불규칙적인 생활의 연속, 3번 공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 의한 위기의식 잠재, 4번 화물의 특수수송에 따른 운임에 대한 불안감. 정답은 1번 짧은 시간 반복 운행으로 인한 피로감입니다. 83번 직업의 4가지 의미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인적 의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곳. 2번 경제적 의미, 일터, 일자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 3번 철학의 의미, 일한다는 인간이 기본적인 리듬을 갖는 곳. 4번 정신적 의미, 직업의 사명감과 소명의 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곳. 정답은 1번 개인적 의미입니다. 직업의 의미에는 사회적, 경제적, 철학적, 정신적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84번 직업의 3가지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애정, 2번 열정, 3번 긍지, 4번 학명.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문제 8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물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경제재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재화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대고객 서비스, 제품 포장 관리, 판매망 분석 등은 생산관리의 분야와 연결되며 입지관리, 구매계획 등은 마케팅관리 분야와 연결된다. 3번 물류관리는 경영관리의 다른 기능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4번 현대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종합적인 로지스틱스 개념하에 물류 관리가 중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고객 서비스, 제품 포장 관리, 판매망 분석 등은 마케팅 관리 분야와 연결되고 입지 관리 결정, 구매 계획은 생산 관리 분야와 연결됩니다. 운송 서비스 86번, 서비스의 깊이 측면에서 볼 때 물류의 발전 과정으로 맞는 것은 1번, 물류 활동의 운영 및 실행, 관리 및 통제, 계획 및 전략. 2번, 물류 활동의 운영 및 실행, 계획 및 전략, 관리 및 통제. 3번, 관리 및 통제, 물류 활동의 운영 및 실행, 계획 및 전략. 4번, 관리 및 통제, 계획 및 전략, 물류 활동의 운영 및 실행. 무조건 정답을 외워야 되는 문제 1번, 물류 활동의 운영 및 실행, 관리 및 통제. 마지막으로 계획 및 전략입니다. 87번, 제3자 물류의 발전 및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류산업 구조의 취약성. 2번, 물류기업의 내부 역량 미흡. 3번, 물류 기반 요소의 미확충. 4번, 물류 환경 변화에 부합한 물류 정책. 정답은 4번이고요. 물류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물류 정책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제4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4자 물류는 공급망의 일부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2번, 제4자 물류 공급자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조직을 관리한다. 3번,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의 기능의 컨설팅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것이다. 4번, 제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4자 물류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조직 관리, 기술, 능력, 정보기술,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88번, 화물자동차의 효용성 지표 중 공차거리율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재된 화물의 비율. 2번, 일정 기간 중 실제로 기동한 비율. 3번, 주행거리에 대해 화물을 실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4번, 실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적재율을 뜻하며 4번은 실차율을 뜻합니다. 89번 문제입니다. 수배송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배송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2번,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 3번, 대표적 수배송 관리 시스템으로 터미널 화물 정보 시스템에 있음. 4번,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기계적으로 처리됨.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물류 비용 절감하려는 체제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수배송 활동 단계 중 계획 단계에는 물류 정보 처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차량 적재 효율 분석. 2번, 수송수단 선정. 3번, 수송 루트 결정. 4번, 배송센터의 수 선정. 정답은 1번입니다. 계획 단계에는 수송수단 선정, 수송 경로 선정, 수송 루트 결정, 다이어그램 시스템 설계, 배송센터의 수단 및 위치 선정, 배송지역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번, 물류의 신세대 트렌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물류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 2번, 물류를 경쟁력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 3번, 물류 코스트의 상승을 이루어야 한다. 4번, 적정 요금을 서비스로 환원시켜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류 신세대 트렌드는 물류 전문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코스트 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총 물류비의 억제나 절감에 있습니다. 92번, 물류시장의 경쟁 속에서 기업 존속 결정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의 존속을 결정짓는 조건 중 하나는 매상 증대이다. 2번, 사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는 비용 감소이다. 3번, 매상 증대 또는 비용 감소 중에 어느 쪽도 달성할 수 없다면
기업이 존속하기 어렵다. 4번, 매상 증대와 비용 감소를 모두 달성해야 기업 존속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매상 증대와 비용 감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 사업의 존속이 가능합니다. 93번, 1988년 이후 기업 간 정보 시스템, ERP 등을 통한 공급망 전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물류 서비스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물류, 2번 공급망 관리, 3번 로지스틱스, 4번 토탈 물류. 93번의 정답은 2번 공급망 관리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1번 전사적 품질 관리, 2번 신속 대응, 3번 효율적 고객 대응, 4번 주파수 공용 통신. 정답은 1번 전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운송 서비스 94번입니다. 관성항법과 더불어 어두운 밤에도 목적지에 유도하는 측위 통신망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TRS, 2번 GPS, 3번 CALS, 4번 SCM. 정답은 GPS입니다. 1번 TRS는 주파수 공용통신을 말하고요. 3번은 통합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4번 SCM은 통합공급망 관리를 말합니다. 운송서비스 95번,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1번 재고신뢰성, 2번 주문량의 제약, 3번 혼재, 4번 일관성. 정답은 1번 재고신뢰성입니다. 1번 재고신뢰성은 품질, 백오더, 주문 충족률, 납품률 등 즉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 중 거래 전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접근 가능성, 2번 조직 구조, 3번 시스템의 유연성, 4번 발주 정보. 정답은 4번입니다. 거래 전 요소는 문서화된 고객 서비스 정책 및 고객에 대한 제공, 매니지먼트 서비스, 접근 가능성, 조직 구조, 시스템의 유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번, 택배 화물의 방문 집하 시 운송장에 기재되는 화물명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포장의 안전성 판단 기준, 2번 사고 시 배상 기준, 3번 도로 상태의 판단 기준, 4번 화물 수탁 여부 판단 기준. 정답은 3번 도로 상태의 판단 기준입니다. 정확히 기재해야 할 사항은 수화인 전화번호, 정확한 화물명, 화물 가격 등이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98번, 다음 중 자가용 화물차에 비하여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할 때 화주에게 해당되는 단점은입니다. 1번 차량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2번 수송비가 저렴하다. 3번 운임의 안정화가 쉽다. 4번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단점은 운임 인상의 가능성이 있어 운임의 안정화가 어렵습니다. 99번 팔레트 화물 취급 시 팔레트를 측면으로부터 상하 하역할 수 있는 차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측면 개폐 유계차, 2번 팔레트 로더형 가드레일차, 3번 스테빌라이저 장치차, 4번 델리베리카. 정답은 1번 측면 개폐 유계차입니다. 2번은 후방으로부터 화물을 상하역할 때 가드레일이나 롤러를 장치한 차량을 말합니다. 3번은 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4번 델리베리카는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맞는 소량 화물 운송 차량을 말합니다. 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왕복 실차율을 낮춘다. 2번 컨테이너 수송을 강화한다. 3번 에너지 효용을 높이고 하역과 주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4번 공차로 운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정답은 2번 컨테이너 수송을 강화한다입니다. 화물 운송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는 왕복 실차율을 낮추고 하역과 주행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주원통은 김나연 팀장과 함께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주원통운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운송업 첫 자격증. 배송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배송업 필수 자격증. 아직도 예전처럼 최단 기간 1만 명 가입한 앱이 있다고 하던데 슬기로운 화물 생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